시간입니다. 오늘이 보자 70 정진 70 며칠이죠? 74일? 70 저도 매일 그걸 하면서도 오늘이 75일째네요. 예, 75일째입니다. 저희들이 시작을 이제 해서 75일이 훌쩍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죠? 이렇게 매일매일을 보면 하루 하는데 하루가 열흘이 되고 열흘이 100일이 되고 100일이 1000일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가 자기 말하자면 살아가는 그 생활, 공간 또는 그 상황들을 내가 공부하는 그 장으로 만들어요. 내 스스로 공부의 장으로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공부를, 특히 우리 제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공부가 가능합니다. 오늘 보면은 요새 이제 그 절대성 상대성에 대해서 계속 나가고 있죠. 정제문자, 그죠? 정제문자. 보통은 이제 뭐 우리가 보면 만약에 여기 스마트폰이 있으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스마트폰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자 스마트폰이 딱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스마트폰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스마트폰이 싹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이라는 생각도 사라져요. 수자타 그렇지? 스마트폰을 딱 볼 때는 스마트폰이다 이래. 근데 스마트폰이 딱 사라지면 어떻다? 스마트폰이라는 생각도 사라져버려요.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한다? 상대성이라고 해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라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보면 스마트폰이라는 생각이 일어나. 근데 이 생각은 스마트폰이 사라지면 그냥 사라져버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 망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망심.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망심을 진짜 내 마음인 줄 알아. 망심을 진짜 무엇을 보고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 좋다. 그러면 그 좋다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좋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좋다. 그러니까 그것이 말하자면 대상이 사라지면 좋다라는 생각도 사라져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마음은 헛거라는 거죠. 그 마음에 머물 수가 없는 거죠. 진짜 우리 그 본성, 진심, 본성, 마음, 이게 전부 다 똑같은, 말하자면, 뜻을 가진 다른 이름이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 할 때는 우리는 이때까지 뭐를 마음인 줄 알았느냐? 망심을 마음인 줄 알았어. 근데 망심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겨서 그것이 그 인과 연이 사라지면 그 마음도 사라지니까 그거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지를 않아. 본래 부족해 있어요. 본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으니까 어떤다? 변할 것이 없어. 그래서 진짜다 헛거다 이런 말도 붙지를 않아. 예, 그러한 것이 진짜 나의 본래 면목, 진심. 그래서 나의 본래 면목이 무엇입니까? 할 때 그 본래 면목이에요. 그 진심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공식은 이러한 인과 연으로 생긴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대로 알아서 그것에
머물지를 않아야 된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2024년도 3월 달에 이렇게 같이 들어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2026년 우리가 이제 능엄경하고 대승기 신론을 할 때 같이 들어와서 공부를 할 거예요. 새말기 모임에. 근데 거기 이제 능엄경에 보면 우리가 지금 보고 육근으로 보는 육신 경계 또 육식이 전부 다마다 허망한 말하자면 견해라는 겁니다. 허망한 것이다. 실제로 지금 스마트폰이 있으면 스마트폰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 보고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 망견이라고 해요. 망견. 망견인데 요 망견은 실제로 어떤 물질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의 식으로 된 것이다. 식으로 된 것이다. 물질로 된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글을 이제 능엄경에서 배우게 돼요. 배우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모습공식을 하지 않고 능엄경을 척 본다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도저히 그 경전을 능엄경이 어려운 경전인데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우리가 평소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지금 노트북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상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지금 오늘 굉장히 많이 춥죠? 오늘 많이 추워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추위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 추위가 어떻게 해서 추위가 됩니까? 위에서 저 북쪽에서 찬 공기, 고기압이 내려오죠. 한반도를 덮으면 어떻게 되느냐? 되게 추위가 와요. 그런데 이제 여름에 열대성 저기압이 더면 굉장히 더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춥다, 덥다가 그렇게 느끼는데 그것이 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온도가 내려가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겨서 그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것은 뭐다? 그 안에 뭐가 없다? 실체가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머물 수가 없다. 머물 수 없다. 그래서 만약에 모든 것을 그렇게 볼 수만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그렇게 볼 수만 있으면 보는 주체도 변하고 할 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네. 지금 보는 주체도 변하고 할 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체와 객체를 놓아버리는 그 자리가 바로 진심자리가 된다. 그렇게 하면은 그냥 흔들릴 이유가 없어, 공부하는데. 그래서 늘 어떻게 본다? 일체의 모든 모습을 그대로 두고 전부 다 변하고 헛것으로 본다. 변하고 헛것으로 쭉 이렇게 보는 것이 뭐다? 사실대로 보는 것이거든요. 사실대로. 그러니까 꿈속에서 우리가 아주 명료하게 말도 하고 보기도 하고 어디 놀러도 가고 또 주위의 환경도 다 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나 지금 내가 지금 깨어 있을 때 보는 거나 똑같은 상황인 것이요. 그런데 꿈꿀 때는 꿈이라고 생각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깨어나니까 그게 꿈이다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못 깨어나죠. 그래서 이제 불교는 뭐다? 깨달음이죠. 깨달음. 깨어난다는 거예요. 깨어난다. 꿈에서 깨어난다. 그래서 자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그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동계정진을 하니까 부처님과 코드 맞추기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에 다 일정도 공개가 돼 있고 다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과 굴리기 매일 혼자 스스로 매일 혼자서 할 줄 알아야 된다. 또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일과 굴리기를 하여튼 습관을 꼭 붙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모습 공식을 6개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반드시 뭐를 붙인다? 앞에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을 딱 붙입니다. 붙이고 그 다음에 하나 만약에 이렇게 내가 만약에 이 종이를 본다 그러면은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이렇게 종이를 분명히 보고 종이에 마음을 딱 두고 아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종이 변한다고 했는데 종이 이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6개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저기 오명도바님 지금 녹음하고 있죠? 예예예. 요게 그걸 해야 되겠네. 자 모습 공식을 아침에 6개, 점심때 6개, 저녁에 6개. 이게 뭐냐면은 공부하는 사람들 워밍업하고 똑같아요. 그거 하는 사람은 노래 부르는 사람은 발성 연습. 처음에 노래를 하지 않지 않습니다. 반드시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쭉 하고 운동선수들도 반드시 처음에 워밍업을 해서 기본 드리블부터 시작해서 다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습 공식을 항상 모습 공식을 꾸준히 해서 내 공부가 계속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159쪽. 여기 보면 관찰, 멈춤, 통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모습 공식은 활구예요, 활구. 그러니까는 바로 나의 본래 면목으로, 본래 내 진심 자리에서 생활 속에서 그대로 내 마음을 그대로 쓰는 나의 본연의 모습을 본연의 마음을 그대로 쓰는 활구입니다. 그래서 우선 관찰을 해. 지금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면은 멈춤이 일어나요. 멈추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부터 그 모습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분별망상을 거기에서 딱 제어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있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저거를 보고 좋다 나쁘다 뭐 가지고 싶다 저걸 어찌해야 되겠다 저찌해야 되겠다 이렇게 막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면은 딱 멈추어야 어떻게 된다? 통찰이 일어나거든. 사실대로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서양식으로 말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거는 이제 상황이 변한다는 뜻이고 이거는 근본 원리를 지금 말을 하는 것이고요. 자 관찰 멈춤 통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다시 꼭꼭 걸어서 꾸준히 연습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실제로 보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소리나 감각에 대한 모습을 보이는 때 점점 생각과 감정을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모습이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납니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는 사실을 사실하게 되면 멈춤이 일어납니다. 멈춤이 일어나면 사실로 뭉찰하게 됩니다. 뭉찰이 일어나면 생활 속에서 사실로 실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즉 수행의 내살림이 생깁니다.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함으로써 주의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나와 일치하는 자기 몸뚱이를 가져가는 힘을 주의합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없어서는 만들 수 없다. 몸뚱이를 계속 관찰하다 보면 몸뚱이는 많은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성이 없음을 파악하게 됩니다. 만약 몸뚱이를 나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몸뚱이가 변함에 따라 공허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고 시리구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모습 공식은 생활 속에서 연기와 공성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여 모습을 잘 그려서 건강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인생살이를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예. 우선 거기까지요. 모습 공식은 생활 속에서 연기와 공성, 이 연기와 공성은 제가 항상 얘기를 했죠. 한 몸이라고. 연기라는 것은 인과 연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게 연기입니다. 연기.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는 그런 연기죠. 우리가 연기 이 세상은 좀 더 연기 법칙으로 돌아갑니다. 연기 법칙으로. 또 우리 몸도 보면 내가 만약에 어깨가 아프다 이러면은 어깨 지 혼자 아플 수가 없지요. 이게 뭐 경추에 문제가 있든지 안 그러면은 이게 골반에 문제가 있든지 하여튼 틀어졌으니까 이게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가 아프다 이러면은 거기에 따른 연기가 있는 거예요. 연기, 아픈 것도 다 연기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연기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으니까 그 인연과 조건이 변하거나 사라지면 그 결과도 그 모습도 변하거나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만약에 적용을 한다고 하면 내가 어떤 상황이 그것이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상황이 딱 생겼어. 그러면 이게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구나. 우선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구나. 그러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으니까 만약에 내가 되게 좋아, 되게 뭐가 잘 돼. 그러면 거기에도 머물지 않는 거지요. 인연과 조건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지니까. 또 내가 굉장히 어려워. 그러면 어떻게 딱 생각을 하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어려움이죠. 어려움이니까 그 인연과 조건이 바뀌면 어떻게 된다? 결과도 이게 달라질 것이다. 그걸 내가 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을 어떻게 본다? 항상 멈춰서 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안 그러면 그 속에 막 끌려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 막 그 속에서 막 휘몰아치죠. 늪에 빠진다고 내가 맨날 그러는데 휘몰아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구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만약에 어려움 이러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어려움 하면 이 어려움이 참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지. 그러니까 이것이 인과 연이 바뀌면 이 어려운 상황도 바뀔 수가 있다. 내 몸이 아프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병
이렇게 하면 이게 인과 연으로 생겼구나. 인과 연이 달라지면 이 병도 변화가 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딱 이 간략한 구절만 딱 알아놓으면은 이게 생활 속에서 엄청나게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인간관계, 특히 부부관계, 또 부자관계, 자녀와의 관계, 또 연인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또 사람, 이렇게 해서 많은 이런 관계들이 있는데 그 관계에서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 관계, 이것이 실체가 있어서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안다. 그것이 얼마나 그 사람으로 하여금 평안을 얻게 하고 바르게 그걸 볼 수 있는, 통찰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분명하게 내가 실제로 자꾸 연습을 해서 생활 속에서 바로바로 이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으니까 인연과 조건이 다 하면 사라져. 그러니까 그 속에 뭐다? 좋음이든 싫음이든 그 속에 뭐가 없다?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자체성이 없다는 겁니다. 왜 자체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실체가 없지. 실체가 없으니까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스스로 자꾸만 리마인드를 하죠. 이 공식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생긴 거는 반드시 변화한다. 생긴 거는 반드시 사라진다. 또 그 속에 실체가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것은 반드시 실체가 없다. 일체에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모든 육근으로 보는 육진경계, 거기서 일어나는 시각현상, 청각현상, 또 미각현상, 후각현상, 그 다음에 촉각현상, 지각현상, 이걸 육식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들이 전부 뭐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여러분들이 모습공식만 딱 가지고 말하자면 생활을 하게 되면 뭐라고 하나, 이거 요새 미사일 말입니다. 이렇게 딱 그 지점을 바로 요격하는 그런 무기를 가진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지혜죠. 지혜의 무기죠. 그렇게 이제 자꾸만 연습을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자기도 모르게 관찰이 되고 상황이 와도 멈추게 되고, 멈추면서 그 공성을 이것이 모두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본인이 사실대로 통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습 공식은 생활 속에서 연기와 공성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여 모습을 잘 굴려서 건강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인생살이를 굴려가는 방편입니다.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 중에서 정말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꿰뚫어 관찰을 잘하고 통찰을 해야 될 게 뭐다? 몸뚱이입니다. 몸뚱이. 이 몸뚱이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유신견이라고 하는데, 몸이 있다라는 그 견해, 유신견이. 그게 이제 아상이죠, 아상. 대표적인 아상이죠. 그래서 그 아상, 몸뚱이가 내다,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근데 몸뚱이가 진짜 나일까?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봐, 사람들이. 그래서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을 수시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수시로. 그래서 눈으로 보는 6가지 하지요. 6가지 할 때 그냥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거를 그냥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해야 된다. 왜냐면 이 몸뚱이하고 나하고 딱 동일시를 해가지고 동일시를 했기 때문에 나라는 데서 한 발자국도 안 물러납니다. 실은요. 모습 공식을 하도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모습 공식을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든 행위자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정말로 하는 거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모습 공식을 하는 거거든요. 실은요. 근데 처음부터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모습 공식, 내가 모습 공식을 하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몸뚱이가 내다라는 것이 너무나 박혀 있어. 너무나 박혀 있어서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내가 이 몸뚱이를 잘 모습 공식으로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러니까 몸뚱이에는 뭐가 없다? 실체가 없지요. 자체성이 없지요. 그러니까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모습 공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변하는 거 알아야 됩니다. 변하는 거. 여러분들이 변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자꾸만 모습에 들어앉죠. 항상 변하는 것을 잘 내가 변하는 거 알기가 어떻게 생각하면 쉬울 것도 같은데 참 어려워요. 그죠? 항상 변하기 때문에 헛것이라 머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습 공식을 할 때 그냥 처음에는 그냥 좀 신경을 써서 하다가 나중 가면 그냥 자꾸 생각으로 하거든요. 자기 생각으로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딱 내한테 몸에 붙지를 않아요. 제대로 통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한 개를 아주 그냥 또릿하게 딱 한 개를 붙들고 딱 하고 한 개를 딱 붙들고 하고 한 개를 딱 붙들고 하는 것도 그렇게 자꾸 하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습관이 돼야 된다. 습관이. 그냥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스마트폰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노트북 변한다. 이렇게 해갖고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만 자꾸 한단 말이지. 근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스마트폰 이렇게 딱 뭔가 마음을 스마트폰에 딱 붙인다. 붙여서 이 스마트폰이 진짜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네. 그래서 여기에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네. 이렇게 자기가 어느 날 스마트폰 이때까지 스마트폰이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스마트폰이 액정 화면 안에 그거 칩 같은 것들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되었네.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문득 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서야 스마트폰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다. 이게 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내 마음에 와닿는 거. 마음에 와닿게 하려면 어찌 해야 되느냐? 한 개를 또릿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할 때는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나중에는 해보면은 재미가 있다니까요. 요것도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네. 저것도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네. 지금 하고 있는 내 자신도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돼서 나중에는 그냥 이것을 딱 볼 때 일체가 전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구나.
그렇게 내 마음에 딱 이제 자리를 잡는다고 할까? 자각이 항상 일어난다고 할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왜냐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냥 막 되면은 누구나 다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그러면 또 이제 뭐 집에 무슨 일이 있거나 내가 뭐 어디 외출을 했거나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모습공식 한 번도 못 잡았네. 그 경계에 쏠려가지고 그냥 막 완전히 그냥 경계에 쏠려서 모습공식 한 번도 안 해봤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고 모습공식 한 번도 못 했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공식 한 번도 못했네. 변한다 것이다 몸소. 이렇게 한다. 왜냐면은 그러면은 아이고 그 좀 정신 차리고 할 걸 어쩌고 저쩌고 그걸로 인해서 또 막 후렴구가 막 생기거든. 근데 거기서 딱 차단을 해. 이 생각도 뭐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죠. 인연과 모습 공식을 해야 되는데 안 했네. 뭐 이런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으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공식 못했네. 변한다 것이다. 그래서 모습 공식 못했다는 것도 내려놔버린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제 해보면 그래서 절대로 내가 자꾸 후렴구를 자꾸 달지 마라. 뭐를 하는데 후렴구를 자꾸 달아서 그 후렴구에다가 또 연결하고 어쩌고 저쩌고 쌍 쓸데없는 얘기라. 그게 분별망상이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이렇게 꾸준히 하다가 보면 모습공식 세 번째 변하는 도리로 이름을 붙이지 않고 변하는 도리로 보기. 이게 어느 날 마음에 진짜 실제로 눈에 다가오고 귀에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다가오면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공부하는 게. 온갖 것이 다 공부거든. 온갖 것이 변하는 것이거든. 기본적으로 모습은 변하는 것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상당히 공부가 재미가 있고 지금은 처음에는 공부를 자꾸만 조작하고 만들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만약 그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자각이 되기 시작하면 그대로 공부가 이제 쭉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공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걱정이 없어요. 그러면은 모습 공식에 모습을 잘 걸리자가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새말기가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새말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자기 나름대로 방법이 딱 터득이 돼요. 공부 방법을 스스로 터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고 자꾸만 듣는 걸로만 자기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이게 공부가 뭐가 없다? 진전이 없지. 내가 자꾸 해봄으로 해서 내가 공부하는 방법이 터득이 돼. 자꾸 터득이 되면 공부가 이제 쭉 진전이 되죠. 지금 처음이라서 이제 기존에 있는 도반님들은 제가 하는 얘기를 이해를 좀 할 것이고 처음 듣는 도반님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모습 공식을 꾸준히 연습하면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모습 공식을 꾸준히 연습하면 스님께서 말씀하신 제 영상 제로문화의 이치가 마음으로 다가오면서 진짜 나는 깔고 소리도 냄새도 없는 공공서의 나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일체 중생이 우리의 원인을 알고 그곳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신 최고의 진리입니다. 무단한 의미가 경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무한한 생각을 얻으면 반드시 무한한 생각을 얻을 것이다. 만약 수행자가 무한한 생각을 얻으면 그 자리에서 내가 있다는 일체의 아함을 묻고 현세에서 미와 열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이 고의 원인을 알아라. 고의. 왜? 무엇이 고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몰라. 그걸 무지라고 해요. 무지. 재행무상과 재범무아를 몰라. 그럼 무지야. 그러면 일체의 모든 모습에 들러붙어. 공성인 일체 모습에 들러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번뇌를 낳고, 번뇌는 괴로움을 낳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지에서 온다. 이제 무지에서 일체의 모든 모습이 재행이 무상이고 제법이 무아인 걸 몰라. 다른 말로 하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임을 몰라. 그러니까 그것이 고의 원인인데 그것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신 최고의 진리입니다. 그렇죠. 부처님의 가르침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항상 자기의 본성을 쓰지 않은 적이 없어요. 지금 항상 쓰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말하고, 항상 자기 본성을 쓰고 있어. 쓰고 있는데 왜 자꾸 우리는 깨달으려고 하지? 왜 깨달으려고 하지요? 내 본성을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왜 깨달으려고 합니까? 본성은 본래 모습이 없어서 어디 간 적도 없어. 일어난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막 본성을 깨달으려고 해. 왜 본성을 깨달으려고 하냐 이 말이죠. 내가 본성을 쓰고 있는데. 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나라고 하는 본래 나라고 하는 그 분별 망상이든 나라고 하는 독립적이고 개별적이고 고정된 어떤 그 개체적인 내가 있다. 그 나, 아상이죠. 그 내가 본래 없는데 내가 있다라고 한 생각을 딱 뒤바뀐 생각을 해. 딱 뒤바뀐 생각을 해서 그 뒤바뀐 생각에서부터 온갖 만법이 벌어져 버려. 그러면 간단하지 않나요? 이 나라는 그 생각이 진짠가 가짠가 알아봐야 되지 않나요? 내라고 하는 고정불변하고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내가 진짜 있냐? 진짜 있냐? 그것만 이게 가짜구나. 이게 잘못 뒤바뀐 생각이구나. 라고 알면 어떻게 되죠? 알면 그냥 진심이라. 진심은 어디 간 적이 없어. 여러분들이 지금도 보고 듣고 말하고 있지 않냐고. 보고 듣고 말하고 있지 않냐고. 그 본성을 쓰고 있지 않냐. 본성을 쓰고 있는데 자꾸만 어떻게 하느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해. 내가 있다. 나의 기초가 되는 게 뭐지? 몸뚱이를 자꾸 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라는 게 있어서 내가 있으니까 상대가 있거든요. 주체가 있으니까 객체가 있어. 거기서 온갖 법이 벌어진다는 거죠. 온갖 법.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백봉스님한테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벌써 많이 들으신 분은 들으실 건데 저는 그때 진짜 궁금했거든요. 법문을 듣는데 백봉 선생님이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본래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본래 보고 듣고 말하는 자리가 본래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럼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백봉 선생이나 나나 부처님이랑 똑같다는 얘기죠. 모습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근데
백봉 선생님은 어떻게 깨달았다라고 하시고 나도 보고 듣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백봉 선생님은 깨달은 분이라고 해. 도인이라고 해. 부처님도 도인이시죠. 뭐 도인을 넘어섰지만 부처님은 일체종지시죠. 나도 보고 듣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깨달았냐? 내가 실제로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선생님이 법문하실 때 그럼 내가 깨달았냐? 근데 깨달았다고 볼 수가 없어. 내가 깨달은 게 아니야. 그럼 백봉 선생님하고 내하고 뭐가 달라? 백봉 선생님도 보고 듣고 말을 해. 나도 보고 듣고 말을 해. 그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뭐가 다르길래 백봉 선생님은 깨달은 분이고 우리는 중생이냐 이 말이에요. 그건 너무 궁금했거든. 똑같이 보고 듣고 하지 않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처님도 보고 듣고 말씀하시고 백봉 선생님도 보고 듣고 말해. 나도 보고 듣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나도 보고 듣고 말하고 있지 않냐고요. 보고 듣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깨달았냐? 그러면 자신이 없죠. 내가 깨달았냐? 자신이 없어. 똑같이 보고 듣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본인이 스스로 답을 해보라고. 지금 자꾸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 벌써 그 앞에서 다 얘기가 다 나왔기 때문에 스스로 그 참 희한하네. 백봉 선생님도 보고 듣고 말하고 있고 나도 보고 듣고 말하고 있는데 어째서 나는 미했고 백봉 선생님은 깨달았냐? 그 차이가 뭐냐는 거지. 그 차이가. 그러니까 마음에 분심이 탁 나죠. 나도 보고 듣고 말하고 있는데 백봉 선생하고 뭐가 달라? 내가 탁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법문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말씀은 늘 부처님과 중생은 전부 똑같은 성품을 갖고 성품이 하나라고 얘기를 하시죠. 성품이 하나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어째서 나는 말하자면 미하고 선사들은 깨달으셨냐 이 말이죠. 그 차이가 뭐냐 이 차이가. 그 차이만 내가 확연히 탁 꼬투리를 딱 잡으면 그 꼬투리를 탁 풀면 되는 거죠. 그 꼬투리를 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공부하는 게 어렵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어렵지 않다고도 할 수가 있는 거지. 꼬투리만 딱 붙잡을 수만 있으면 되는데 꼬투리를 안 붙잡고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간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모습공식을 꾸준히 연습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제행무상, 제법무아의 이치가 마음으로 다가온다. 제행무상은 뭐다? 변하는 거지요. 일체법은 전 변하는 것이고 변하니까 거기에 뭐가 없다? 실체가 없다는 뜻이죠. 제법이 무아라는 것은. 이치가 마음으로 다가오면서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고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어. 그렇게 하면은 육진경계를 넣어버리거든. 육진경계 넣으면 바로 육근도 같이 넣게 되거든. 육신도 놔. 그러면은 본래 나의 본래 면목, 나의 본성, 법신자리가 그대로 항상 여여하게 뚜렷한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부처님께서 매기야야 수행자가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생각. 무상이라는 거는 변한다라는 뜻입니다. 변한다는 것을 얻으면 상하지 않다, 항상하지 않다. 얻으면 항상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실체가 없는 거지요.
무아라는 생각을 얻을 것이다. 만약 수행자가 무아라는 생각을 얻으면 일체가 전부 실체가 없는 거구나. 나도 내라는 것도 실체가 없는 거구나. 내라는 것도 실체가 없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자리에서 내가 있다. 아상이죠. 내가 있다. 행위자가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있다는 일체의 아만을 끊고 현세에서 무의와 열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믿고 그대로 행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모습공식을 꾸준히 하십시오. 꾸준히 하면 어느 날 마음에 꼬투리가 하나 탁 잡힐 때가 있다고. 그 꼬투리가 잡힐 때까지 꾸준히 하라고요. 꾸준히 하는 게 어렵죠. 꾸준히 하는 게 어렵지만 이 공부를 재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로바로 직접 적용을 해봐. 적용을 하면 본래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라 머물 수 없는 것이지.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것이 판이 달라지죠. 그 속에 들어가서 막 그냥 번뇌 헤매는 게 아니라 일어나면 이것이 헛것이다. 그러면은 딱 끊게 되죠. 그걸 실제로 이제 생활 속에서 해보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해보면 모습공식을 재밌게 할 수가 있죠.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한 6분 정도 쉬겠습니다.